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오스틴 클레온 지음, 노진이 옮김. 중앙북스. 예술은 도둑질이다. 파블로 피카소. 어설픈 시인은 흉내내고 노련한 시인은 훔친다. 형편없는 시인은 훔쳐온 것들을 훼손하지만 훌륭한 시인은 그것들로 훨씬 더 멋진 작품을, 적어도 전혀 다른 작품을 만들어낸다. 훌륭한 시인은 훔쳐온 것들을 결합해서 완전히 독창적인 느낌을 창조해내고 애초에 그가 어떤 것을 훔쳐왔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T.S. 엘리엇. 모든 조언은 자전적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이 책 역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나는 10년 가까이 예술작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아내려 무척 애를 썼고 그러면서 몇 가지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순간 깨달았다. 그 방법이 꼭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크리에이티브를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모든 이들이 이 책에서 소개할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책이다.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자, 시작해볼까? 1.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Steal like an artist. 아티스트처럼 세상을 보는 방법. 아티스트들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는 걸까? 그들은 일단 어떤 대상을 볼 때 훔칠 만한 건지 아닌지 가늠하고 넘어간다. 그게 전부다. 내가 공부해야 할 단 하나의 예술은 뭔가 훔쳐올 만한 게 있는 예술이다. 데이비드 보위. 이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다. 창작물이 완벽하게 오리지널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헛된 노력은 그만해도 된다. 참조하고 싶은 원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는 표절이다. 윌리엄 렐프 잉. 나만의 도둑질 파일을 만들어라. 뭔가 훔칠 만한 것을 발견했는가? 도둑질 파일 안에 넣어라. 뭔가 영감이 필요한가? 도둑질 파일을 열어봐라. 신문 기자들은 이런 파일을 죽은 것들의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난 이 표현이 참 좋다. 파일 안에서 있을 땐 죽어있던 것들을 나중에 내 작품으로 불러들이면 그것들은 새 생명을 갖게 된다. 남의 것들을 그냥 버려두느니 주워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마크 트웨인. 2. 그냥 시작해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Don't wait until you know who you are to get started. 뭐라도 만들어내라.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벌써 준비가 됐다. 당장 뭐라도 만들어내라. 크리에이티브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이런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그들 역시도 자신이 만들어낸 그 훌륭한 작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른다. 그저 날마다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진짜인 척해라. 진짜가 될 때까지. 드라마투르기, 극작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400여 년 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희곡 당신이 원하는 대로에 썼던 다음 몇 가지를 일컫는 문학 전문 용어다. 이 세상은 무대고 온갖 남녀는 배우이다. 각자 퇴장도 하고 등장도 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각자의 역을 한다. 이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인 척해라. 진짜가 될 때까지. 모든 세상이 무대다. 창작 활동이란 것은 어쩌면 연극과 같다. 무대는 당신의 작업실, 책상 또는 노트북이다.
무대 의상은 페인트가 잔뜩 묻은 작업복, 비즈니스 수트이거나 머리에 쓰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자가 될 것이다. 소품은 당신의 재료들, 도구들, 장비들일 것이다. 대본은 흐르는 시간에 따라 쓰여진다. 여기서 1시간, 또 저기서 1시간. 시간이 흐르면 뭐든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진짜인 척해라. 진짜가 될 때까지. 시작할 땐 가짜일지언정, 마지막엔 진짜가 되라. 글렌 오브라이언. 카피를 시작하라. 무엇을 카피할 것인가는 조금 어렵다. 스타일만 훔칠 게 아니라 스타일 너머의 생각들을 훔쳐야 한다. 영웅들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영웅들처럼 보아야 한다. 영웅들을 카피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보는 것이다. 그들의 스타일을 카피해보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작품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작품 자체를 표면적으로 흉내만 내고 만다면 그것은 그저 절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인간에겐 참 멋진 약점이 있다. 완전히 똑같은 카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존경하는 나의 영웅들과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만의 색깔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화하는 것이다. 자, 당신이 존경하는 영웅들을 카피하라. 당신의 어떤 점이 그들에게 못 미치는지 알아내라. 그들에게 못 미치는 점 중에서 당신을 그들과 구별되게 하는 점이 있는가? 바로 그 점을 극대화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존경하는 영웅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들의 작품을 당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만들어낼 때 그들도 으쓱할 것이다. 당신만이 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 세상에 더해주기를 바란다. 나의 모든 동작들은 전부 훌륭한 선배들로부터 훔친 것이다. 그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난 그들을 제대로 대접해야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이것이 나에겐 대단히 큰 의미이다. 코비 브라이언트. 5. 곁다리 작업이나 취미가 중요하다. Side projects and hobbies are important.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기를 습관하라. 작가로 오래 활동한 건 아니지만 내가 배운 점이 있다. 진짜로 작품으로 뻗어나갈 뭔가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 프로젝트란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일들이다.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일들이다. 그런데 그 일들이 사실은 진짜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런 일들이 마법을 부린다. 나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일들 사이를 넘나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 프로젝트에 질리면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또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증이 나면 아까 그 프로젝트로 되돌아가면 된다. 빈둥거리는 시간을 가져라. 길을 잃어보라. 방황하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꾸물거리면서도 어쨌거나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당신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제시카 히쉬. 당신의 어떤 부분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작업의 큰 그림이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비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일관성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 작품들의 일관성은 전부 다 당신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먼 훗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작업의 큰 그림도 일관성도 다 갖춰져 있을 것이다. 앞만 바라봐서는 점들을 연결할 수가 없다. 뒤돌아봐야 점들이 선으로 이어진다. 스티브 잡스. 8. 호감형이 되라. 세계는 작은 마을이다. Be nice. The world is a small town. 제일 잘난 사람 근처에 있어라. 잡동사니들을 끌어모아야 잡동사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를 기억하는가? 당신은 딱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큼 훌륭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한다.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나 아주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링크에 관심을 기울여라. 팬 레터를 써라. 존경하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 작가의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라. 뭔가를 만들어서 당신의 영웅들께 헌정하라. 그들의 물음에 답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작업을 발전시키고 온라인에서 공유하라. 그 영웅이 당신의 작품을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신의 애정을 보여주고 그 애정으로부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9. 질릴 만큼 꾸준히 하라. 이것이야말로 작품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Be boring is the only way to get work done.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 것. 그래야만 당신의 작품이 강렬함과 독창성을 갖게 된다. 귀스타브 플로베르. 캘린더를 가질 것. 캘린더는 작품에 대한 플랜을 짤 수 있게 해주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해주며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코미디언 제인 사인필드는 캘린더를 활용해 매일매일 조크를 썼다. 그는 1년을 다 볼 수 있는 캘린더를 벽에 붙여놓으라고 권한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칸칸마다 쪼개넣고 날마다 작업을 끝낸 후에는 그날의 칸에 크고 두꺼운 X를 그려 넣으라고 제안한다. 사인필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며칠 하고 나면 체인이 생기죠. 그냥 계속해 나가기만 하면 체인은 하루하루 길어질 겁니다. 이 체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흐뭇할 거예요. 특히나 몇 주 동안 체인이 길게 이어져 있을 때면요. 이제 당신은 그 체인이 끊어지지 않게만 하면 돼요. 일지를 써라. 미래에 대한 차트가 필요한 것처럼 과거에 대한 차트도 필요하다. 일지가 꼭 다이어리나 일기장이 될 필요는 없다. 그냥 매일 내가 한 일의 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작은 노트면 된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디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지, 무슨 영화를 봤는지 같은 것들의 리스트 말이다. 디테일하게 일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일 테지만 몇 년 후에 이 노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면 감탄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디테일들이 큰 디테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원래 일지는 선원들이 얼마나 항해를 했는지 그 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쓰던 것이었다. 우리가 쓰는 일지도 똑같다. 우리의 배가 얼마나 멀리 항해해 왔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10. 크리에이티브는 빼기다. Creativity is subtraction. 무엇을 뺄지 선택하라. 지금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은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 잘 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능성만큼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것도 없다.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이지 공포스럽다. 크리에이티브가 꽉 막혀버린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스스로 선을 긋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있어서 제한은 자유를 의미한다. 딱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 초기 자본 한 푼 없이 창업하는 것. 아이폰만 가지고 영화를 찍는 것. 예비 부품만으로 기계를 만드는 것. 시도도 안 하면서 핑계만 대지 마라. 당신이 가진 시간과 공간, 재료들만으로도 바로 지금 뭐라도 만들 수 있다. 아티스트 사울 스테인버그는 말했다.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반응할 땐 한계와 맞서 싸운 아티스트의 고뇌에 반응하는 것이다. 아티스트가 빼기로 한 것이 작품을 흥미롭게 만든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도드라지게 한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흥미를 자극한다. 작품을 할 때도 똑같다. 그러니 한계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는 작품 안에 어떤 것을 넣을까가 아닌 어떤 것을 빼낼까의 문제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즐겨라. 여러분, 오늘 낭독해드렸던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어떠셨나요? 이 책은 죽어있는 생각을 아이디어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10가지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부분은 이 모든 10가지를 담을 순 없었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했고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자인 이 오스틴 클레어는요, 글 쓰는 아티스트로 창의적이고 기발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는 신문이나 이제 책에서 단어를 발췌해서 이를 변형시켜서 창조한 기발한 책 뉴스페이퍼 블랙아웃을 출간을 했고요.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다양한 매체에서 큰 호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도 이 책의 초판이 한국에 번역 출간된 후에 일러스트레이터, 뮤지션, 카피라이터 등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SNS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작업의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최고의 책이라고 손꼽으면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명세를 탔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몇 가지 방법이긴 했지만요, 여러분에게도 좀 더 영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꼭 다시 한번 책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뭘 해야 될까요? 훔쳐라 아티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꼭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